안녕하십니까. FCloud 대표 강사 이혜웅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지금부터는 뭐 좀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 우리 FP님들 만나 뵈려고 준비했는데요. 제목 근사하지 않습니까? 고객 상담 근육 만들기 첫 번째 시간. 왜 상담이 힘들까?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보장 분석이나 재무 상담이나 재무 설계와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이런 강의를 준비한 목적이 뭐냐면 FP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뭐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직장인이 아니니까 사업가로서의 어떤 우리 FP의 직업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정해보자. 지금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내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고 나는 누구인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살짝 빠져나와서 내가 상담을 잘하고 있나? 내가 왜 이 일이 힘들지? 정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힘든 건지, 내가 상담을 잘 진행을 못해서 힘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제가 스스로 느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FP 비즈니스에 대한 자부심 확립과 소득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세일즈적인 측면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파이낸셜 플래닝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고객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뭐 코칭 개념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좋겠다. FP 본인의 브랜드 명확히를 통해서 상담의 깊이를 끌어올리고요. 사업가로서 흔들림 없는 상담 활동을 지속해 가서 향후에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 FP님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세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슨 책을 통해서 무슨 공부를 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그걸 수강을 했고, 직접 코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 마음만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 타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FP로서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경제활동에서의 나의 강점은 뭘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타인을 알고 나를 알았잖아요. 그럼 실행하면 돼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DID가 뭐의 약자가요? 네, 맞습니다. 들이대의 약자예요. 들이대. 근데 막 들이대면 안 돼요. 막 들이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알고 정성을 다해서 들이대면 고객이 감동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조금은 힘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FP님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고객의 의중을 확인해 보는 과정 없이 내 마음대로 혹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객은 이럴 거야. 고객은 이럴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할 거야. 보험이 많으니까 나한테 분석받지 않을 거야.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재무상담이 필요 없을 거야. DB로 신청하신 분이니까 상담 필요 없으면 전화 안 받겠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상담 의사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서. 고객의 의중을 확인해보는 과정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고객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짜 바쁠 수 있잖아요. 전화 못 받고, 카톡 확인 못하고, 문자 확인 못하고, 바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객의 상황과 마음이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상황일까? 고객은 무슨 경험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객에게 진지하게 다가가 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사이드로 한번 나와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외부에 자극이 생기잖아요. 사람들한테 외부에 자극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내 몸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불안하다, 싫다, 화난다. 그 감정이 생기면서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이벤트, 히스토리, 생각들이 올라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갈망이라는 게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 중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감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대부분은 저도 상담이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앞섰던 게 갈망. 계약했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소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갈망이고 제 욕망이잖아요. FP로서. 그런데 이게 제일 우선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다른 것들은 좀 약하거나 아예 없겠네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결과를 떠나서 고객들과는 상담이나 소통이 잘 되겠네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갈망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걸로 뭉쳐져서 고객과 소통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는 걸 보니까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게 있대요. 자, 자존심은 이렇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느끼는 것. 자존심이 높으면요, 상대방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왜? 나의 자존심을 올려야 되니까요. 자존감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대요. FP님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존심과 자존감 중에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될까요? 자존감입니다. 고객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고객과 FP로 만났지만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누구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객 앞에서 나 잘났네. 나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면 원하는 결과까지 가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도 고객 앞에 가서는 고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준다면 나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도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FP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감히 한번 물어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 우월성 추구라는 게 있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영역에 있는 건데 조금 다르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답니다. 열등감은 외국어로 민더베르디히카이트게필이라고 부른답니다. 뜻은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는 거죠. 자,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에요.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가치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됐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가 아닌 거죠. 네가 조금 더 아는구나. 내가 조금 더 모르네. 이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성 추구라는 걸로 나뉘어질 수 있답니다. FP님들도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최근에 지금 10여 년 이상 이 업계에 있으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기업 고객이든 자산가 고객들도 많이 만났지만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우리 FP님들도 이런 느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월성 추구라는 거는요, 향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존재 가치가 좀 적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열등감이 바로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 혹시 우리 FP님들 내가 상담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상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RP하고 어디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거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도 영업이 힘들어,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식당들도 어려워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최근에 사실은요, 칼국수 집인데, 칼국수 집을 시작한 지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식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도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집을 가봤는데, 점심시간에 가봤는데, 11시 30분인데 줄을 서 있습니다. 11시 30분인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게 지방 소도시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11시 30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칼국수 집인데. 가게도 똑같습니다. 5년 전이랑. 그건 뭘 반증하는 걸까요?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그 식당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열등 콤플렉스, 그러니까 자신의 열등감의 어떤 변명거리로 삼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작게 느껴진다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채워서 나가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고객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비용이 비싸다, 보험은 싫다, 더 이상은 싫다, 아픈 경험이 있다. 고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 지금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배우자하고 한번 의논해 볼게요. 거절에 대한 거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객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픔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단순히 고객이 지금 거절하려고 하는구나. 그 거절에 대한 어떤 매뉴얼적인 거절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여행 플래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잘들 아시죠? 요즘 TV나 이런 데 방영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걷기 여행 상품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성스러운 의미, 자기 성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팔아보고 싶었답니다. 여행 플래너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대요. 첫 번째,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유치해서 팔지 말고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두 번째, 그 의미를 되물어보자. 이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자. 고객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세 번째, 왜 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 플래너가 만들어낸 여행 상품은 우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은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상담의 어떤 루틴한 그런 것을 이 여행 플래너가 실행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왜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으신 건가요?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일했어요. 이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제가 중요한 단어는 색깔을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선물을 주고 싶어요. 10년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네요. 고객이 말한 단어를 그냥 다시 되물어 줬죠.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죠. 자, FP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한 선물이란 단어를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대로 되돌려 줬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말장난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정답.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죠? 집중. 다른 말로 경청. 그걸 그대로 돌려받았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이룬 것도 없네요. 가끔 허전하고 공허해요. 공허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이 이야기하는 공허하다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방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도 의문이고 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걸으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걸으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래너는 고객이 스스로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응용해 볼까요? 자, 왜 재무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이 잘 모이지도 않고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계획이라는 거, 준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서 계획적인 준비를 하고 싶으신 거네요. 고객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되물어줬죠. 집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러다가 돈도 모으지 못하고 나이 들까봐 불안해요.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불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죠.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진지하게 상대방의 대화에 응해주면 말장난, 말꼬리 잡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FP가 나한테 굉장히 집중해 주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질문을 해 주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일반 상담에서 있었던 뭐 데이터베이스 DB를 가지고 하든 소개를 받아서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도립 방문을 하든 저는 이 4가지, 5가지의 케이스가 상황이 다른 것 뿐이지 상담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입구가 다른 거죠. 인트로가 다른 거예요. DB로 들어갈 거냐, 지인으로 들어갈 거냐, 기업 고객을 할 거냐, 자산가 고객을 할 거냐,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할 거냐. 이 진입구가 다른 거지. 그럼 이 통 안에 들어왔을 때, 상담의 통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달라져야 되나요? 그 본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입구만 다른 거지 본질은 같아야 된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경주마 같아요.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뭔가 계획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계획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스스로 상담이라는 것에 의미를 붙일 수 있다. 첫 번째,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고객이 말을 다시 한번 물어줬습니다. 그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우리가 상담이 힘든 이유가 주변 상황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 너무 잘했던 고객 중심의 어떤 상담에서 벗어나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만 계속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아닐까. 감히 그런 제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뇌는 안 하던 것이 싫대요. 안 하던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이어트, 뱃살 빼기, 금연, 식사 조절 이거를 작심삼일 하는 이유가 뇌는 몸이 힘든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안 하던 것을 하면 뇌에서 자꾸 신호를 보낸답니다. 싫지, 힘들지, 야 하지 마. 그거 해서 뭐해.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오랫동안 못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자, 우리 남성분들 여름이 가까워지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 막 하려고 합니다. 왜? 수영장 가고 이제 해수욕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딱 마음 먹고 하루에 막 30개씩, 50개씩 막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하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못하죠. 왜? 허리가 아픕니다. 배 엄청 당깁니다. 허벅지도 아프죠. 자,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이기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습관에 관련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뇌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막는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왜? 뇌가 이런 거기 때문에. 뇌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한꺼번에 확 해가지고 성과가 없네?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뇌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How to. 스토리텔링 하면 잘한대요. 3단계 논리화법 쓰면 잘한대요. 4가지 질문화법 하면 잘 된대요. 100지로 풀면 사람들이 잘 이해한대요. 통계로 하면은 아주 이론적이라서 고객이 쉽게 이해한답니다. AI가 관리하는 자산으로 하면은 손실 없이 할 수가 있답니다. 이거 다 How to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How to만 훌륭하면 고객들이 선택하던가요? 그래서 이런 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객들 상담하는 FP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기 전에 다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나눴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 벌고 싶어서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부채 상환하기 위해서, 고능률 FP, MDRT, 큰 집에 살고 싶어서. 이런 내면적인 이유를 숨기고, 내면적인 이유를 진짜 숨기고, 안에다, 밑에다 쟁여놓고, how to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안과 밖이 내외가 다른데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Why의 시대. 고객님,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순례길을 왜 가시려고 하시나요? 왜 재무상담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그 의미가 뭔가요? 다시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담이 힘든 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감히 제언을 드려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이해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마저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고객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거절을 해도 소위 말해서 멘탈 가지 않습니다. 왜? 나에 대한, 내 직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고객은 거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고객은 거절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FP가 아니고 고객이어도 거절합니다. 이런 거 이름 많이 보셨죠? 예. 이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죠? 이거보다 8배나 더 큰 얼음 덩어리가 물 밑 수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FP님들도 이 에너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위에 떠 있는 것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FP님들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80%가 넘는 커다란 에너지를 인식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야.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FP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의 에너지를 같이 찾아 나가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테드하는 그날까지. 테드는요,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담아서 말하고, 욕망을 표현해서 말하는 것을 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스승님입니다.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라는 책의 핵심 포인트.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욕망을 표현하면 소통할 수 있다. 개인 코칭과 팀 코칭을 진행해 드립니다. 여기 밑에 있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테드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